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즈아이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 사랑, 그리고 꿈, 소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쓰는 글이든 그림책 작가로서 그림책에 글을 쓰고 감정을 그리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든 저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나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글을 쓰는 나도 혹은 영상을 만드는 나도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도 모두 자기 사랑으로 이르게끔 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하자라는 법칙인데요. 삶의 창조자의 길을 살기로 선택을 하고 이 분야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확언, 무의식 정화 이런 말들이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리고 아마 눈치도 채셨을 겁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국은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켜서 에고에서 벗어나서 셀프에게로 돌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은 절대적으로 성공합니다. 아주 보란 듯이 자연스럽게 성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들판의 꽃이 자신이 필까 피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듯이 우리의 성공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장미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새가 하늘을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또한 이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절부절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난 도저히 꿈을 찾지 못하겠어 라며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자신으로 향하는 길을 잘 느끼고 관찰할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길에서 여러분의 꿈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을 삶에서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또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기로 한 어떠한 환상 속에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타인의 일상의 멋진 부분만 과장되어 보여주는 지속화된 삶의 프로그램에 빠져서 마치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 환상은 자신이 진정 그런 삶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를 쉽게 비관하고 또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타인의 인생의 궤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의식에 무수히 반복되어 온 프로그램된 어떤 광고 속 상품을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슈퍼에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도 과자 한 봉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나의 삶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것이 내가 실제로는 원하지도 않는 삶이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나의 무의식에 집어넣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원한다고 프로그램 하는 순간 그것이 내가 세상에 갈구하는 형태로 현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을 흉내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나의 영혼이 원했던 게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어 버린 삶은 점차 고난과 문제라는 형태로 당신의 환상이라는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바로 이 경고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궤도를 이탈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게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환상이라는 삶 속 인물을 연기하는 그런 마네킹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만족스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돈을 못 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의지가 강해서 자신이 원했던 꿈을
성공시키더라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 성취감은 잠시 공허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저 자신이 그런 삶을 원한다고 착각하고 그 게임에 뛰어든 거예요. 이러한 꿈을 왜 진정으로 원할까라고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의 가슴과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일치시키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감각을 되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저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영혼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 그 안에 영혼.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적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 합리적인 것 같진 않지만 왠지 가슴이 뛰고 그 일만 생각해도 신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타인 혹은 친구, 회사 동료 또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자신의 기쁨과 내면의 욕구를 무시하고 억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혹은 아무것도 무언가를 할 에너지, 기력조차 없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이고 내가 잘못된 궤도에 내 삶과 함께 올라타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기력과 번아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번아웃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 열심히 자신의 능력치를 초과해서 애써 일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때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기력은 에너지가 고갈된 건 그 귀찮은 그런 느낌마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넘치죠. 피곤함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곧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지금 없거나 에너지가 낮게 느껴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나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이고 또 우리 내면에서의 외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지금 당장 큰일 나는 일을 제외를 하고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혹은 애인 아니면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쁜 사람이라면 30분을 내서라도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거창한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오랫동안 내면의 아이를 방치해 두셨다면 내면의 아이는 잘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집을 피울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내면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다정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본다면 어느 날 반드시 대답을 듣게 되실 거예요. 산책이 하고 싶어. 하늘이 좀 보고 싶네. 오늘은 이 음식이 먹고 싶어. 늘 가족이 원하는 걸 요리하고 또 먹어왔어. 늘 친구가 원하는 걸 난 먹어왔잖아. 근데 나는 오늘 이게 꼭 먹고 싶어.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정말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어. 혹은 오늘은 친구를 만나서 정말 수다를 너무너무 떨고 싶어. 미뤄왔던, 꼭 보고 싶었던 전시회를 보고 싶어. 아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이렇게 내면에 소통하셨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바로 행하세요. 가족에게 선포하고 바로 산책을 다녀오시거나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은 미리 스케줄을 빼둡니다. 자기 자신과 데이트를 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시다 보면 자신의 에너지가 다시금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매일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자신이 방사하는 에너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저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아이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자신과 가슴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그 조화를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과 주의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고 원하는 자신의 소망에서 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면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에게 또 다른 일상에 과하게 빼앗기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조화로우며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영상을 무한정 보거나 여기에서 의미 없는이라는 뜻은 각자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누군가에겐 고양이나 동물의 영상이 이런 걸 시간 아깝게 왜 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동물들이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깔깔깔하고 웃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부정적인 뉴스를 TV에 아니면 휴대폰에 틀어놓고 무의식적으로 매일 들으면서 생활을 하신다거나 어떤 친구의 불평불만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가면서 그냥 다 들어준다거나 그런 의무감이나 아니면 쓸데없이 행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을 모두 그만두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산책을 하시면서 길가에 핀 꽃을 보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웃는 걸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지도 않는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애정을 퍼주지 말고 나를 진정으로 보살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를 쓰세요. 의무감에서 자신을 잠시나마 해방시키는 방법을 배우세요. 삶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삶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꿈이 없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다른 타인의 삶을 SNS로 보거나 그러면서 막 자괴감을 느끼고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난 돈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재능이 없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장미가 해바라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듯이 장미는 장미여야 예쁘잖아요. 민들레는 민들레여야 예쁜 거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바로 정말 진정한 자기다움,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꿈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다거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무언가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계속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잘 끌어당기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삶도 없고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기에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도 소중하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앞으로 내가 더 자기다워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타인에 의해서 자신에게 심어진 꿈이 아닌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곳에서 체험하고 싶었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로운 조화로운 느낌과 그리고 스스로와 또 타인을 바라보는 관대함, 따뜻한 사랑이 늘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이 공간을 따뜻하게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